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에서 700조. 그런데 단 한 명의 개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의 약 1.7배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1200조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도대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왕따 소년이 어떻게 30년 만에 1000조 원을 벌었을까요? 머스크의 책을 읽다가 너무 궁금해지고 너무 신기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는 199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임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 입학을 이틀 만에 때려치운 24살이었던 청년 일론 머스크. 그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한테 받은 300만 원 정도를 들고 창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집2였습니다. 당시는 구글 지도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죠. 머스크는 신문사들에게 종이 지도 쓰지 마라, 인터넷 지도를 써보자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팔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영업을 했고 밤에는 코딩을 했죠.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사무실 바닥에서 잤고 샤워는 근처 YMCA 헬스장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스크가 고생한 지 4년이 지났고 1999년에 PC 제조사였던 컴팩이 이 회사를 3억 700만 달러, 머스크는 이때 300억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28살에 벼락부자가 된 거죠. 보통 여기서 은퇴하고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스포츠카도 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돈을 다시 올인해서 재투자합니다. 이번엔 금융에 투자했습니다. 왜 돈은 이메일처럼 쉽게 보낼 수 없을까? 버튼으로 쉽게 보낼 수 없을까? 그는 온라인은행 X.com을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 은행들이 머스크를 엄청나게 비웃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비웃음을 뒤로하고 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경쟁사였던 피터 틸의 콤피니티와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다가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하고 합병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전설적인 페이팔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페이팔 CEO였던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에 탔을 때 이사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그를 CEO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겠지만 머스크는 쿨하게 오케이 하고 대주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2002년이 되었고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 한화 약 1조 7천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최대 주주였던 머스크는 1억 8천만 달러, 약 2,400억 정도를 벌게 됩니다. 단 3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된 거죠. 자, 이제 현금 2,400억을 가진 머스크의 광기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이 돈을 안전한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에 넣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두 산업에 몰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스페이스X와 테슬라였습니다. 2002년에 스페이스X 창업 당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식물을 보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러시아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돈만 많은 바보, 돈 많은 철부지 라고 취급하면서 무시했고 침까지 뱉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머스크가 로켓 원자재 가격을 계산하고 그로 인해서 스페이스X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2008년에 악몽을 겪게 됩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스페이스X의 로켓들은 3번 연속으로 공중 폭발했고요. 돈이 공중 분해된 거죠. 테슬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겹치면서 투자금이 말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랑 이혼 소송까지 겹치게 되죠. 이때 머스크의 잔고는 사실상 한 푼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얘기하면서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깼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인류를 구하라고 머스크를 보낸 게 아닐까요? 2008년 9월 28일에 마지막 돈을 긁어 모아서 쏘아 올린 펠컨 1 4호기가 궤도 진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나사가 머스크한테 전화를 걸죠.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약 2조 원 규모의 화물 운송 계약을 맺겠다. 이 계약 하나가 일론 머스크를 지옥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렇게 2010년대로 넘어가면 일론 머스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2010년에 테슬라가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고요. 이후 모델 S와 모델 X가 연이어 히트하면서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합니다. 머스크가 이때 나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고 회사 가치를 올리면 주식을 싸게 살 권리, 스톡 옵션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내 부를 우리 회사와 연동시킨 거죠. 그렇게 2015년에는 스페이스X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로 보낸 로켓을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일회용이었던 로켓을 비행기처럼 재사용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전 세계 위성 발사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머스크의 자산은 수십조 원 단위로 불어나면서 세계 부호 순위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기는 202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테슬라가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S&P 500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7배 넘게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머스크가 제프 베이조스를 그냥 제껴버리고 세계 1위 부자가 된 겁니다. 당시 자산이 약 300조 원이었고요. 2022년에는 테슬라 주식을 일부 정리하면서까지 트위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약 60조 원에 인수했고요. 이때 당시에 비싸게 샀다, 왜 테슬라를 건드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는 트위터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광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의 그러기 있는 XAI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 어떻게 자산이 한 4배 가까이 뛰었을까요? 비밀은 비상장 주식과 합병이 있었던 겁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하면서 합산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그 중에 머스크 지분이 반영되고 그의 자산은 100조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XAI와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고 이 모든 지분을 합친 결과 그의 추정 자산은 8,500억 달러, 한국 돈 약 1,200조 원 수준을 찍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30년을 보면 200억을 벌고 그 다음 2,000억을 벌고 그걸 다 날릴 뻔했다가 지금 1,150조, 1,200조 원 가까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의 자산 증식 공식은 명확했어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하드웨어를 선택해서 만들었고 모든 부품을 기업 내에서 직접 만드는 수직 계열화로 압도적인 마진을 남기도록 했고요. 번 돈을 절대 금고에 넣지 않았고 다음 미션과 다음 사업을 위해서 전액 재투자했습니다. 8천억 달러의 사나이 일론 머스크, 그에게 돈은 더 이상 사치품을 사는 일반적인 수단이 아닌 것 같아요. 화성 도시 건설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연료가 아닐까요? 이 거대한 돈의 흐름 속에서 어떤 투자 수단이 보이시나요? 우리가 투자해야 될 건 머스크의 기업이겠죠. 머스크의 기업 중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공부해야 될 시기가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